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이재명 앞에만 가면 무너지는가 하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도 있죠. 왜 나는 당신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 입법, 모든 의료, 모든 시스템은 이재명 앞에만 가면 무너지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유신문입니다. 거대 야당이 끝내 참사를 정치화했다.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10월 2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규명한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돈 다 썼죠? 수백억 썼어요. 결과는? 뭐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없죠. 왜? 해운사가 안전 규정을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뭐 잠수함에 부딪혔다, 뭐 침몰시켰다. 아니잖아요. 이태원 특별, 이태원 사건, 제가 이태원 사건 났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저건 안전사고예요.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이 학생들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입니다. 사람이 꽉 막혀 있어. 위험할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것도 뭐 돈 쓸 거예요. 또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뭐 또 세월호 특별위원들은 저기 해외 여행까지 갔다 왔어요. 장학금도 주고 자네들. 이태원 때 잘못한 게 뭐냐? 부검을 했었어야 돼요. 희생자 가족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부검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증거 다 인멸해 버렸으니까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증거 없이. 이거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쓰는 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세금인데 뭐 표만 얻을 수 있다면 표만 주신다면 나라를 확실하게 망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야당 사람들입니다. 표만 주세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망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야당입니다. 지금 야당의 대표가 누구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슬로건은 뭐다? 국민 여러분 표만 주세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면 철저하게 다 조사를, 사건이 나자마자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희생자 전원을 부검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의 신발 이런 거 그대로 보관해서 검사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이제. 이태원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뭐, 돈 쓰고 온갖 난리 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아주 분노가 치오르는 그 기사,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음 뉴스요. 이제부터 이제 이재명 관련입니다. 자, 이재명 관련 시작합니다.
77일 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50분 만에 또 공전됐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77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또 공전됐다. 2022년 10월 시작된 이 사건 2심 재판은 변호인 사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해를 2번이나 넘겨 15개월째 진행 중이다. 아니 왜 끌려다니냐고요, 재판부는. 이화영 이거 재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때까지 질질 끌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 앞에만 가면 부들부들 떨어. 재판 기피 신청 들어오면 그냥 즉각 기각해버리면 되잖아요. 이 이화영 재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그때 끝납니다. 무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또 있어요. 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냈어요, 이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16개월간이나 맡아온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아니 1년 6개월 동안 계속 끌었어요. 그러다가 사표 내고 도망가 버렸어. 자,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을 일부 보여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미 10개월 동안 위법을 저질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 부장판사와 함께 이 재판부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형사 합의부 재판은 2년, 배석 판사는 해마다 교체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질질 끈다. 어때까지 가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고 이 대표의 대장동 백효동 비리 사건 재판정도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대장동 백효동 비리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백 건에 달해 내년 2월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재판부들도 선고를 못한 상태에 딴 법원으로 떠난다. 판사들이 재판하는 척 신용만 하고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꼬라지입니다. 왜 이재명 앞에만 가면 판사들이 부들부들 떠냐고요. 왜 떨죠? 왜 판사들이 부들부들 떨어? 이재명 앞에만 가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왜 부들부들 떨까? 판사들은 이재명 앞에만 가면.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이제 재심사를 받아가지고 연임이 되느냐 아니면 사표 쓰느냐가 결정되는데 법관 임기 그거 상관없이 다 거의 다가 연임됩니다. 안 돼요. 50% 법관 심사 재임명할 때 50%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룰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재판 안 하고 딴짓하면 나중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해요. 그 누군가요 그때 이재명이 저기 구속적 붙이면서 풀어준 판사 나중에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대법원장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겁한 인간들이 판사예요. 보니까 더러운 인간들이 검사고 제일 더러운 인간들이 검사고 제일 비겁한 인간들이 판사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자, 이재명 피습 사건. 그건 이제 경찰의 수사 다 끝냈대요. 그리고 이제 검찰로 넘긴답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검찰로 넘긴대요. 그리고 벌써 경찰이 뭐 그 피습 현장을 뭐 그 물로 다 닦고 난리 났어요. 경찰도 이재명 앞에만 가면 부들부들 떨어요. 이거 이재명 습격 사건은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아. 칼은 안 보여. 찌그렀다는데. 우리가 봐도 이거 엉성해. 경찰의 수사가. 근데 안 해. 경찰. 그냥 검찰에 넘기고 도망가. 우리나라 경찰도 이재명 앞에만 가면 부들부들 떨어. 경찰도. 자,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재명 서울대병원에 이송한 것은 응급 현장 원칙이 무너진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졌어. 이분은 부산대 병원장입니다. 김태진 부산시 의사회장이네요. 김태진 부산시 의사회 회장이 무엇이 문제인가? 응급 현장 원칙이 무너진 게 본질이에요. 아니 왜 이재명에는 모든 게 무너져? 의료 원칙도 무너지고 수사 원칙도 무너지고 재판 원칙도 무너지고 모든 원칙이 다 무너져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럴까? 그럼 어떡하느냐? 방법 없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정답을 내려느냐? 조선일보의 김규나 작가, 연재하는 김규나 작가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모든 사법도 판사들도 부들부들 떨고, 경찰도 부들부들 떨고, 의사도 부들부들 떨고, 그럼 어떡하느냐?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이재명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이 김규나 소설가가 가르쳐 줍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요. 김규나 작가의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제가 찾아놨는데, 잠깐만요. 김규나 작가의 글이, 어디 갔죠? 이렇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숨지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지는 환자에 관한 기사가 드물지 않다. 야당 대표가 국가의전 8번째 서열이라 해도 9mm 봉합이 필요한 환자가 응급헬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몇 달이나 기다려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밀어내고 즉시 수술을 받은 것도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특혜다. 면책특권에 의료특권까지 누리는 정치인. 그래서 사람은 출세와 권력을 원하나 보다. 오래전에 그런 노래가 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대한민국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때는 아마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노래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뭐 초등학교 때 그런 노래가 있었었는데 누가 불렀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지금 수십 년 전이나.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에요. 출세해. 억울해? 그럼 이재명처럼 되면 돼요. 대한민국엔. 이재명처럼 되면 법카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뭐 스시도 사 먹고 뭐 제수용품도 사고 세탁소에도 다
조금만 9mm 찢어져도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왜?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방송 제목. 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이재명 앞에서 무너지는가? 비겁해서 그래요. 비겁해서. 제일 비겁한 인간들이 판사예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인용은 안 해놨는데 멜기에 신문에 사법 무풍지대 금배지. 의원들은 1심에만 887일 걸려요. 의원들은. 1심 재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거의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정치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슬슬 껴. 판사들이. 비겁해서 그래요. 다 비겁해. 판사들. 대법원장부터 다 비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비겁해. 검사도 비겁해. 왜 검사가 비겁하냐?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한동훈이었어요. 이재명이 구속시켰나요? 못 시켰죠.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왜 비겁하냐? 본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타협한 겁니다. 이재명, 한동훈이, 윤석열이 한 배를 탔다고 보시면 돼요. 한 패거리예요. 여러분, 작심하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그래서 못 보냈겠어요? 작심하고 안 보내려고, 감옥에 안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냥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공천 주세요. 지금 이겁니다. 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에서는 비겁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나라가, 더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온갖 특혜, 비리 다 저지르고도 지금 층승장구 잘 나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막으라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뽑아줬더니 그 사람도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해외로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야당 대표한다고 그러죠. 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이재명 앞에서 무너지는가? 비겁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이 비겁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적 부심 심사를 받았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죠. 유창환 판사인가요?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재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죠. 왜 영장 재청구 안 했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불구속 기소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영장 청구해야죠. 판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른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죠. 한동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구속 기소했어요. 자,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 닮은 한동훈 칙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명시적 공천기준 관련 명시적으로 공천기준을 말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우리 당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런 일은 없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공천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으므로
이제 이런 소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웅 의원은 8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체포 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작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제44조입니다. 이 헌법 제44조는 건국 때부터, 우리나라 건국 때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의원 체포의 제원은 절대 권력자의 무단 정치를 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고안됐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회기를 열리는 꼼수를 동원해 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얘기 나올 때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조금 권위적이었어요. 그때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없었다면 국회의원이 제대로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같은 사람들이 클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불체포 특권은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왕이 의회 의원들 잡아가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절대 권력자가. 제가 비유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이 헌법 제44조가 없었다면, 불체포 특권 조항이 없었다면 김영삼, 김대중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하로 직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헌법 제44조가 없었다면 여러 사람은 감옥에 갔을 겁니다. 문재인은 독재자였어요. 근데 헌법 44조가 없었으면 여러 명 잡아놨을 겁니다. 국회의원. 부들부들 떨었겠죠. 한동훈은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심각한 숙고가 없는, 공부가 덜 된 사람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선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하나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독재 닮은 한동훈 칙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칼럼도 하나 소개합니다. 송평희 씨 칼럼입니다. 송평희 씨의 제목, 한동훈이 지적 소양이 멋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그냥 제가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타임지 옆에 끼고 다니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한동훈이가 지금 그 짓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책 끼고 다니고 누구한테 선물하고 이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멋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요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송평희 칼럼에. 한동훈 위원장은 조선 제1검으로 불리긴 했다. 옛 명검객들처럼 끝까지 신중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는 유례를 찾기 힘든 무모한 수사였다. 태블릿 PC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보낸 내란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송평희 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란범이 지금 잘난 체하고 유식한 척하고 유식한 책들 예를 들면 모비딕,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끼고 다닌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선물하고. 송평희 씨 이야기는 주접 떨지 마라.
주접 떨지 마라 하는 것이 송평희 씨 칼럼의 주요 내용입니다. 칼럼을 읽어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동아일보가 웬일이야? 동아일보가 웬일이야?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가장 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장 친한 신문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기사를 쓸 때 기획, 공동기획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한 겁니다. 공동으로 기획했다는 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무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언론사가 공동기획할 땐 자기의 역량, 물적, 인적 자원으로 불가능하니까 공동기획을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았을 겁니다. 공동기획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동아일보가 공동기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동아일보가 오늘 이 사람들 미쳤나? 내일은 해가 새벽에서 뜰 것 같은데? 저 서쪽에서 뜰 것 같은데 내일 새벽은? 자, 이런 외부 칼럼을 썼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 도장 인쇄하지 말고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기고, 외부 기고입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의 외부 기고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른 신문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가장 친한 동아일보가 이런 기고를 했어요. 읽어드립니다. 선진국들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투표용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투표용지에 OMR 카드처럼 색을 칠하는 광학 스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터치 스크린에서 직접 투표하는 전자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알파벳 순서로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고 펜으로 기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프랑스 역시 후보자별 투표용지를 만들고 선거인은 원하는 후보자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집어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가 동일한 색상, 지질로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 이름을 넣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 위 변조를 막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들 국가보다 더욱 철저히 투표용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개인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과는 달리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엄격한 관리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형행화하는 것이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의혹이 생길 만한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선관위 조속한 조치를 당부한다라고 하는 외부 칼럼을 동아일보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내일 해 11일 날 2024년 1월 11일 해는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뜹니다. 왜? 동아일보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어라 라고 하는 외부 기고를 썼습니다. 지면에 옮겨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동아일보 때문에 2024년 1월 11일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또 다른 칼럼 하나 읽어드립니다.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은 있나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신참 판사가 한 주에 6건을 선고하자 동료 판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거 조금 읽어드립니다. 잠깐만 읽어드리면 돼요.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에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로펌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일을 했다. 그랬더니 법원이 난리가 났다. 동료 배석 판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일주일에 3건만 해 3건.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돈 한 푼 벌고자 새벽부터 나가서, 제가 좀 새벽에 자주 나가는데요. 한 5시, 그러니까 저 지하철보다 더 빨리 운행하는 게 버스입니다. 새벽 5시 이렇게 되면 버스가 출발을 해요. 새벽 5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물론 남성도 있습니다. 대개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청소하러 가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사냐? 서울 외곽에 변두리,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서울에는 못 살아. 근데 외곽에 살아. 근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빌딩을 청소를 하려면 아침 일찍 가서 청소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에 새벽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겁니다. 돈 몇 푼 받자고, 돈 몇푼 받자고 새벽잠을 설치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엔. 그리고 밤늦도록 퇴근 안 하고 밤늦도록 일하는 젊은이들이, 셀러리맨들이 너무나 많아요. 판사는 야, 일주일에 6건을 왜 해? 놀아야지. 피곤해 왜 해? 3건만 해, 3건. 6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욕먹잖아.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의 꼬라지입니다. 그럼 비겁은 아까 얘기했죠. 제일 또 비겁한 인간들이 판사들이야. 비겁하고 게으르고 뻔뻔하고, 그리고 안 쫓겨나. 재임용에서 재임용 2번 되면 30년 해먹어. 요즘은 또 판사가 고참 판사 제도 만들자고 그래서 정년을 지나도 더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판사예요. 이거 왜 못 고치죠? 이거 왜 못 고치나요? 대통령이 올바른 사람이면 고칠 수 있어요. 대통령 그런 거 고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이 비겁해. 그런 사람들에 가서 한 자리 달라고 빌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판결은 또 해. 자기를 임명해 주거나 지금 정치 실력자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혹하게 판결을 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1당과 2당. 1당의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검사이고요.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당이죠. 의석수로 보면 2당이네요. 집권 여당. 의석수로 1당. 이재명 씨 얘기했죠. 이재명 씨에 가면 모든 게 다 망가져. 부패하고 모호해지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근데 다들 부들부들 떨어. 판사도 떨고 경찰도 떨고 검사도 떨고 국회의원들 부들부들 떨어. 공천 달라고.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저보고, 이상은 너 순진해. 대한민국 국민은 비겁해. 절대로 3당 안 찍어. 1당 아니면 2당 찍어.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비겁해서 그런 거야. 너 상처받을 거야. 예, 잘 알고 있어요. 저 잘 압니다. 대한민국 사람 비겁하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겁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일로미러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없지만 네일로미러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바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식 직원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 내에서 근무할, 사무실에서 근무할 알바생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잘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비겁하다는 것 잘 알고,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면 더욱더 비겁해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